당신이 알지 못한 장민호 20개의 비밀. 1. 본명은 장욱은 예명을 쓰게 된 놀라운 이유. 많은 분들이 장민호라는 이름이 본명인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장민호는 본명이 아닙니다. 장민호의 본명은 장호근입니다. 1977년 9월 11일 부산에서 태어난 그의 본관은 안동장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왜 예명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원래 그룹 활동을 할 때는 쭉 본명인 장호근으로 활동했거든요. 1997년 유비스 데뷔부터 2013년 렛미노 활동까지 16년간 본명을 고수했어요. 그런데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재출발하면서 갑자기 장민호라는 예명을 선택한 거죠. 이유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소속사와 상의 결과 호근이라는 이름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트로트는 대중성이 생명인데 장호근보다는 장민호가 훨씬 부드럽고 친근하게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민호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후 대중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해요. 팬들이 민호 오빠하고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호근 오빠였다면 어땠을까요? 둘 다 좋긴 하지만 조금은 익숙한 이름이 더 와닿네요. 2. 1세대 아이돌과 같은 연배라는 충격적 사실. 장민호는 1977년생으로 놀랍게도 H.O.T의 문희준, 잭스키스의 은지원과 정확히 같은 연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그 전설적인 가수들과 동갑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실제로 H.O.T 멤버였던 토니안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연배니까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겠죠. 1990년대 후반 가요계의 상황을 함께 겪어온 동지 같은 존재인 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97년 H.O.T와 잭스키스가 인기를 끌 때 장민호도 그 치열한 가요계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H.O.T와 잭스키스는 국민적 스타가 되었지만 장민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장민호가 트로트 분야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47세라는 나이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민호를 보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3. 27년차 베테랑 가수의 숨겨진 과거. 장민호를 트로트 가수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는 27년차 베테랑 가수입니다. 1997년 유비스라는 4인조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당시에는 대형 기획사의 막강한 마케팅력과 완벽한 시스템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웠거든요. 유비스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죠. 실력은 있었지만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케이스였어요. 그래도 장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비스 해체 후에도 계속 음악을 했거든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바람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했고 한참 후인 2013년에는 렛미노라는 그룹에서도 활동했어요. 총 3번의 그룹 활동을 한 셈이죠. 이 과정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법한데 장민호는 끝까지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대성공을 거둔 거죠. 4. 배우를 꿈꿨던 연극영화학과 출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장민호는 원래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단순히 가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무명 시절에 KBS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그만 역할이라도 맡아서 연기를 해봤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한 영상 자료일 것 같아요. 연극영화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그의 무대 퍼포먼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예요. 무대에서의 표현이나 카메라 앞에서의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실제로 장민호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하듯 상황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예술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바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한 거거든요. 석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학력 배경을 보면 장민호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거죠.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도 우연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학습의 결과인 셈이에요. 5. 외항사 승무원이 될 뻔한 인생의 갈림길.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직전까지 외항사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운명적인 일인지 아세요? 만약 그때 승무원이 되었다면 지금의 장민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키 180cm의 외모도 준수하고 중국어까지 능통한 장민호였으니까 승무원으로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실제로 준비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재 소속사인 호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다시 한번 음악에 도전해 볼 기회가 주어진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고민이 많았을 텐데 장민호는 과감하게 음악을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만약 그때 승무원이 되었다면 지금 트로트계의 대표 가수 장민호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6. 수영 강사로 생계를 이어갔던 무명 시절. 무명 시절 장민호는 생계를 위해 수영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짠해져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거잖아요. 180cm가 넘는 키의 운동으로 다져진 몸으로 수영을 가르쳤던 장민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수영장에서 정말 멋있는 강사였을 거예요. 지금의 건강하고 탄탄한 체형도 그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결과죠. 수영 강사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죠. 특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지금도 장민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체력과 에너지는 수영 강사 시절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든 시절의 경험이 결국 지금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 셈이죠.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장민호의 성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져요. 7. 육군 포병으로 복무한 군인 시절. 장민호는 육군 제6보병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했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어요. 포병이라는 건 생각보다 힘든 보직이에요. 무거운 포탄을 다루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군대에서도 성실하게 복무했던 모범적인 군인이었다고 해요. 군대에서 배운 규칙성과 책임감, 동료애 같은 가치들이 지금 장민호의 인품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실제로 장민호를 보면 정말 의리 있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경험이 지금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8. 중국어 실력. 정말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장민호의 중국어 실력이에요. 단순히 회화 수준이 아니라 발음까지 정말 정확해요. 실제로 대표곡인 남자는 말합니다를 중국어 버전으로 불러서 앨범에 수록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해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해야 이런 실력이 나오는 거죠. 아마 젊었을 때부터 중국어에 관심이 많았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팬들과도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하죠. 실제로 장민호의 중국 팬층도 상당히 두텁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언어 능력이 장민호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K-트로트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어가 능통한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앞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진출을 할 때 이런 언어 실력이 빛을 발할 거예요. 9. 신기한 개인기. 이건 정말 독특하고 신기한 개인기인데요. 장민호는 머리를 두드려서 목탁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개인기를 하루에 한 번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머리로 목탁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마 두개골의 구조나 공명 원리 때문인 것 같은데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도 흥미로워요. 왜 그럴까요? 아마 너무 많이 하면 머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10. 장민호의 주량. 장민호의 주량이 고작 맥주 2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예계에서 술자리가 많을 텐데 이 정도 주량이면 거의 못 마신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장민호만의 매력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대신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카페에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마시고 있는 장민호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건전하고 깔끔한 이미지죠. 이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4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에너지와 체력은 바로 이런 건강 관리 덕분이겠죠. 연예계라는 곳이 술자리도 많고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이런 모습이 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11. 금연 전도사. 장민호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연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명웅과 영탁에게 금연을 적극 권해서 두 사람 모두 금연에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장민호의 권유와 격려로 두 명의 후배가 모두 담배를 끊었다니 정말 영향력이 큰 선배인 셈이죠.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죠. 12. 짠맛을 사랑한다. 장민호의 음식 취향을 보면 정말 독특해요. 간장게장, 새우장, 낙지젓갈, 명란젓 등 모두 짠 음식들이에요. 중국집에서도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선호한다고 하니 정말 짠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간장게장 같은 음식은 정말 밥도둑이죠. 장민호가 간장게장에 밥을 비벼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소 절제된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짠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전체적인 식단 밸런스도 잘 맞추고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되 건강은 건강대로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13. 이석증과 싸우며 무대에 서는 프로 정신. 장민호에게는 이석증이 있어요. 이석증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가수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춰야 하는데 어지럼증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장민호는 이를 잘 관리하면서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프로 정신이에요. 아픈 것을 핑계로 대충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석증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아마 병원 치료도 받고 있을 거고 평소 자세나 수면 패턴 같은 것들도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장민호의 무대를 보고 있을 텐데 사실 그 뒤에는 이런 노력과 고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장민호의 무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14. 기욤 미소를 사랑하는 문학적 감성. 장민호는 프랑스 소설가 기욤 미소의 팬이에요. 기욤 미소는 그 후에 종이 여자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꽤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소설을 써요. 이런 작품을 즐겨 읽는다는 것은 장민호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줘요. 단순히 오락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을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취향을 보면 장민호가 단순히 예능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책들과 영화들에서 받은 감동과 영감이 그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15. 10년간 이어온 숨겨진 봉사활동. 장민호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 컴패션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특히 해외 아동들을 위한 후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요즘 연예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SNS에 올리거나 언론에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장민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해온 거예요. 무명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는 증거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하는 장민호를 보면 왜 팬들이 그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16. 무명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선배. 현재 톱스타가 된 이명웅, 영탁이 무명일 때부터 장민호가 잘 챙겨줬다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후배들까지 챙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시 장민호도 트로트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였어요.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배들을 외면하지 않고 격려하고 도움을 준 거예요. 이명웅과 영탁 같은 후배들이 어려울 때 장민호가 어떤 도움을 줬을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정신적인 격려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조언이나 기회도 많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선배로서 경험을 나누고 힘들 때 옆에서 버텨줬을 거고요. 지금 이 후배들이 모두 대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공한 후에도 장민호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정한 선후배 관계구나 싶어요. 이런 관계가 트로트계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7. 정동원과의 삼촌 조카 케미. 장민호와 정동원의 관계는 정말 특별해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도 마치 친한 삼촌과 조카 같은 케미를 보여주거든요. 둘을 파트너즈라고 부르는데 이 조합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동원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장민호가 정말 친근하게 대해줘요. 마치 진짜 조카를 돌보는 삼촌 같은 느낌이죠. 정동원도 장민호를 편하게 대하면서도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둘이 함께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장민호의 성숙함과 정동원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요. 때로는 장민호가 정동원을 챙겨주고 때로는 정동원이 장민호에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보면 장민호가 얼마나 포용력이 큰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성 있게 후배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18. 47세에 찾아온 인생 2막의 기적.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장민호가 진정한 성공을 거둔 것이 40대 중반이라는 점이에요. 2015년 남자는 말합니다로 재기에 성공한 것이 38세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보통 연예계에서는 20대, 30대에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가요계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런데 장민호는 그런 편견을 깨뜨린 거예요. 2021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44세의 첫 단독 콘서트를 연 거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제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19. 발 사이즈에 숨겨진 비밀. 장민호의 발 사이즈가 280mm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키가 180cm인 것을 고려하면 꽤 큰 편이에요. 하지만 프로필에는 275mm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280mm라고 하니 조금 줄여서 공개한 것 같아요. 큰 발 사이즈 때문에 신발 고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무대용 신발이나 정장 구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큰 발이 무대에서의 안정감과 균형감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춤을 출 때도 큰 발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바닥을 디디는 면적이 넓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장민호의 깔끔하고 안정적인 춤선에도 이런 신체적 특징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20. 사슴눈으로 사랑받는 꽃사슴의 매력. 마지막으로 장민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슴눈이에요. 트로트 신사, 사슴눈, 꽃사슴, 장사슴 같은 별명들이 모두 그의 눈에서 나온 거죠. 정말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맑은 눈망울이 순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눈빛 때문에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트로트를 부를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특히 무대에서 관객들과 아이 컨택을 할 때 그 사슴눈의 위력이 발휘돼요. 많은 팬들이 장민호의 눈빛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카메라에 잡힐 때도 그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고요. 팬들이 짱아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사슴 같은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4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귀여운 면이 있어서 팬들이 더욱 애정을 갖는 거죠. 이런 외모적 특징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실력 그리고 인품까지 더해져서 지금의 장민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팬덤명도 민호특공대라고 할 정도로 팬들의 사랑이 대단하고 공식색도 흰색과 민트색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요.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낸 장민호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장민호.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그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